그리고 이때 이제 이거 좀 한 획을 그었지 이때. 획을 그었지. 야, 이때서부터 이제 악몽의 시작이지. 컴퓨터 고정 고고싱 컴퓨터에 16년째 컴파리 인생하고 있는 고싱이요. 주말 알바입니다. 자, 오늘은 연말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출시를 했고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총 결산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가장 큰 행사가 있죠. 항상 기업들이 향후 제품 발표 및 일정 공개를 하는데요. 요번에 2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 이제 가장 조금 핫 이슈, 가장 컸었던 우리나라 발표 제품. 혹시 제가 아는 그런 제품들이 좀 있을까요? 다 아는 제품 아니야 이거? 아니, 이제 P41, P31 이후에 1년 만에 PCI 3.0 제품에서 4.0으로 딱 나온 그 최초의 제품이고 17개월 만에 제품을 출시를 한 건데 다음 연도가 되겠죠. 23년도에 나올 확률이 눈꼽만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요. 다음 나온 게 우리나라 또 국뽕, 우리 세이 아크 무려 55인치짜리 이거 반응이 대단했어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090 Ti를 발표를 했고 3050 아니, 사실 이제 뭐 뻔했죠? TI 뭐 나오네 마네 초창기에 막 그러다가 안 나올 것 같다가 또 나올 것 같다가 또 하다가 나오는 거 자체가 조금 애매했다라고 나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조금 돈을 긁어 모으려고 조금 한 게 아닌가. 좋게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는. 3050 출시 같은 경우에도 나는 엄청 좀 짜증이 많이 났었거든. 왜요? 한참 최고 이슈가 있었을 그렇죠, 때였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낮은 성능에 굉장히 높은 가격대. 이때 이제 인텔이 발표한 거 12900KS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H67, B660, H61 메인보드가 이제 이때 사실 이전까지는 Z690밖에 없었죠. 지금 막 사람들 막 i5 샀는데 Z690 달고 막 이랬었어. 초반에 그지? 네. 그리고 이때 농케이 모델들이 이제 출시를 하는데 같이 12100, 12400, 12500, 12600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이거 좀 한 획을 그었지 이때. 획을 그었지. AMD가 진짜 칭찬할 만한 굉장한 이슈를 한 하나 획을 그어요. 발표를 딱 하게 되는데 5800X 3D를 이때 발표를 하고 6500XT 이거를 함께 발표를 합니다. 사실 6500XT는 워낙에 쓰레기였어요. 3050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시선으로 봤다는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5800X3D에 대한 이야기는 이때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4월달 봄 정도 되고 나서 이제 제품이 나오긴 하는데 마지막 AEM 포소켓 이게 딱 나오자마자 진짜 완전 다 뒤집어 엎었잖아. 그 당시 12900K와 견준다. 음. 막 이랬었어. 그거 알고 계세요? CES에서 삼성이 기술 상을 받아요. 516 512인가 256을 만들어. SSD 아니야? 램이야? 메모리 하나에다가 윈도우 깔아도 돼? 뭐 가능하면 한번 해봐도 되고. 오. 이더리움 가격이 이때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 전 세계 채굴 시장은 여전히 그냥 쭉 갔다. 잠깐의 뭐 하락장이다. 반대로 나는 여전히 이때도 그래픽 카드 가격은 많이 비쌌어요. 그리고 이따 1학시 혹시 DDR5 메모리 가격 기억나요? 엄청 비쌌어 사실. 와. 16기가 모델 하나가 20만 원이 넘었었어요. 매입 가격이. DDR4가 이때쯤 가격이 이제 한 7만 원 정도 했다고 우리 조사한 자료에는 이제 나와 있는데 4배? 이제 한 장만 사면 또 서운하잖아. 두 장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메모리에만 50만 원 쓰는 거야. 이게 모든 제품들이 다 그렇지만 얼리 어답터들은 감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쓰고 싶다. 그만큼 돈 지불해야지 뭐. 2월 달은 딱히 뭐 없네요. 2월 달에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좀 시작이 돼요. 이게 맞아. 나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래픽 카드들이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고 뭐 중국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가격이 좀 슬슬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월 달이 되면서 그게 이제 확실하게 나왔죠. 푹푹 이게 보였었어. 아까 말했던 200만 원이 육박하던 3080이 130만 원대까지 막 나오고 있단 말이지. 3090 Ti 출시하면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레퍼런스, 비레퍼런스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12V 하이파워, 12 플러스 4핀 그거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4월로 넘어옵니다. AMD에서 나온 이제 AM4의 끝판왕이었던 5800 3D가 일단 5800X 3D 어떻게 나왔나요? 거의 뭐 i9급이랑 게이밍 성능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는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메리트가 없었어. 하지만 게임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CPU였죠. 야, 그리고 4월 달에 저거 있네. 야, 이때서부터 이제 악몽의 시작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21년도 이제 하반기쯤부터 해서 슬슬 이슈화가 되고 있던 게 뭐였냐면은 특정 수냉 쿨러 제품들이 고장이 잦다. 뭐 에너맥스, 뭐 리알리, 다크 플래시 일부 제품들 분명히 팬은 잘 돌고 있어. 펌프도 잘 돌아. CPU 온도가 내려가지를 않아. 아팔테 OEM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문제가 많다는 게 많이 부각이 된 상황이었는데 에너맥스에서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답변을 줬어요. 문제 있는 거 모두 다 리콜하겠다.
좋겠다. 더 이슈화가 됐던 것 같아요. 일부 제조사에서는 왜 우리 건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이제 5월달로 넘어가게 되는데 간단해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미국 쪽에서는 CES가 있다면 이 컴퓨텍스 저건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제 제일 큰 IT 그런 건데 엔비디아랑 AMD가 뭐 발표를 많이 했다는데 엔비디아는 그때 나왔을 때 뭐 정부에서 지원 자금 막 이런 거 받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PPT 자료 준비를 한 것 같은. 우리 잘났다. 우리 이렇게 할 거고, 우리 잘났어. 투자 좀 해. 돈 긁어 모으듯이 막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그런 발표를 했고 AMD 같은 경우에 이때 신제품 발표를 뭘 했냐면 AMD가 이 7000번째 발표를 이때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다 환호성을 기대가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몇 년 만에 바뀌는 5년 만에 바뀌는 소켓도 있었고 DDR5가 이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 성능도 엄청나게 올라가겠다 막 이렇게 그 얘기를 당시 하고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그래서 AMD의 신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었지만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거는 오케이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요. 이제 이것들 조금 있었지. 윈도우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돼 갖고 사람들이 다 은행 업무라든지 인터넷 업무를 다 엣지로 갑자기 넘어가지면서 그죠, 혼론이 할아버지들이 전화 참 많이 하셨다고. 갑자기 사실상 이상한 이 윈도우 익스플로러가 어. 너무 오래됐어요. 보안 문제도 많았었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로 가상화폐가 죽어갑니다. 채굴이 끝난 건 아닌데 망해버려요.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내려가 버려요. 이 와중에 엔비디아는 또 제일 최하급 그래픽 카드였던 TX 1630 그러니까 나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1630 사실 2년 전에 나왔어야 돼요. 조금 빨리 나왔었어. 더 일찍.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건 3030 로우엔드급에서 쓸만한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엔비디아스러운 장사가 아니었나. 자 8월로 넘어오면서 13세대 AMD 7000번 그리고 엔비디아 4000 요 제품들이 유출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모일 게 굉장히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 너무 많이 직압적으로 제품들이 막 출시되면서 박터지게 공부를 했었어야 하는 시즌이 아니었나. 이 엔비디아 이제 4000번대에 적용되는 12V 하이 파워 규격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조사들이 우리 제품 새로 출시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뭐 비슷하게 삼성에서도 이제 뭐 새로운 SSD였던 990 프로를 이제 우리가 내겠다 발표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8월 달에는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하드웨어 매니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소식들이 많았다. 뭐 그러면서 조금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사건이 터졌었죠. 바로 이제 이 알약이 윈도우를 다 죽여버렸어. 이 알약 때문에 윈도우가 뭐 부팅이 안 돼요, 컴퓨터가 부팅이 안 돼요라고 문의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요즘에는 이제 윈도우 안에 있는 내장돼 있는 윈도우 디펜더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예 엔비디아에서 그냥 대놓고 우리 재고 너무 많아 얘들아 좀 내릴게 이러다가 도와줘 형제들.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러면서 이제 이날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존버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존버 얘기를 여기서도 또 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4000번대가 마지막 끝물일 때쯤에 3000번대 사야 돼요. 자 이러면서 이제 9월이 되는데 AMD가 이게 그때구나. AMD가 야 여러분들 이제 CPU 발표할게요 했는데 좀 매번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바이오스도 조금 더 발전해야 할 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인텔이 발표할 때 그때쯤 내가 출시를 할게. 이러면서 이제 엠바고로 그때까지 묶어놓고 인텔이 딱 출시 13세대를 그 다음날 할 수 있게 해버리게. 9월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더리움의 채굴 자체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고. 수익이 정말 영원인. 이러면서 이제 채굴장으로 나갔던 그래픽 카드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내놓기 시작해요. 님 좌표 좀. 님 좌표 좀. 좌표점이 이때 나와요 사실. 또 그러고 나니까 또 웃긴 게 우리가 에브가라고 부르는 EVGA에서 4천만 원 날 시험 못하겠다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에브가가 4000번대 그래픽 카드 4090, 4090을 거의 샘플까지 만들어 놨는데 시식 코너까지만 딱 만들어 놓고 본품은 안 파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또 엔비디아는 4090, 80 시리즈 발표를 했죠. 이때 나온 게 이제 4090, 그다음에 4080 16기가, 4080 12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돼지게 욕을 먹죠. 그죠. 4080 12G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끝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출시가 취소가 되긴 했지만 출시 취소라기보다는 네이밍을 바꾸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거. 그지 같아요. 개떡같아. 자 이렇게 10월달 점점 이제 근처로 와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네가 봤을 때 어디가 제일 핫하다고? 저는 인텔이요. 왜 온도가 제일 높아서? 어우 정확해. 완전 정확해. 이 엔비디아는
요즘 잘 나왔어요. 그래서 좀 뭐 케이블도 가격이- 다 녹나? 가격은 좀 그랬지만 어. 잘 나왔어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데스크탑 관련 회사 중에서는 나는 단연코 지금 엔비디아가 짱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죠? 심플하게 생각하면 지금 컴퓨터가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 제일 비싼 게 그래픽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시가총액이라는 거를 조금 많이 평가를 하는데 인텔하고 AMD는 고만고만해.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이 4배나 차이가 나요. 와, 장난 아니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옛날에 인텔이 이겼었어. 그러다가 이게 뒤집힌 거야. 아니 씨 그렇게 벌어들이면서 그런데 가격을 그따위로 내놓는 거예요? 근데 있는 돈들이 더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따라서 뭔가 견제라도 한다는 듯이 인텔 아크 그래픽 카드가 이때 출시가 됩니다. 다들 그래픽 카드를 하니까 나도 조금 한번 던져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도전해줘야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가격대도 떨어지고 조금 더 좋은 성능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은 우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해줘. 싸게 팔면은- 응원해줘야 돼. 엔비디아도 사실 다 잘하는 건 아니야. 시가총액이 4배가 차이 나건 말건 뭐 12V 하이파워 커넥터가 녹는 이슈가 있었죠. 아직까지도 이게 아. 해결되지 않은 이슈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게이머즈 넥서스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사용자 불량이다라고 판명이 나긴 했었어요.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11월이 되면서부터 AMD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 2달도 채 안 된 제품을 가격을 확 낮추기 시작해요. 왜? 뭐 자기네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 행사다 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특가 행사가 한 달 넘게 지나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 보면은 뭔가에 밀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겠죠. 인텔의 13세대에 이제 밀리고 있다는 얘기고 사실상 CPU 가격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메인보드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다. 그렇지 않나. 아니 이러다가 CPU가 제일 싸지겠어. CPU만 사질까봐 걱정이야 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다뤘었죠 한번. 아이서스의 AS 거부 사태. 저번 달 얘기다 보니까 요즘에도 사실 좀 지난달 이야기긴 한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에이서스의 스트릭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팔리는 걸 보면은 또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렇게 해도 뭐 이제 완전 무결한 제품은 없으니까 그렇죠. 다들 선택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는 걸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난 반대로 12월 달은 이제 최근 뉴스니까 사실 이거는 뭐 거의 없는 얘기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올해 있었던 이슈 같은 것들을 쫙 한번 정리해봤는데 기억에 남은 사건은 넌 어떤 사건이야?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일단 5800X 3D 나도 하나. 내가 그걸 쓰고 있고 두 번째로 하반기 때는 4090 나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왜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뒤통수까지 치면서 버리고 나갔을까. 여러분들이 올해 지나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이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은 올수, 좋아요는 필수, 알림 설정은 톡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절하라.